자, 시청자 여러분, 리드커버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5월 22일 1시 40분인데요. 지금 아시다시피 미국 증시가 하락을 하면서 우리나라 증시도 하락을 하고 있고, 지금 펄해가지고 여유롭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만 좀 보고 있습니다. 여유롭다고 하지만 속은 여유롭지가 않네요. 좀 속이 쓰립니다. 빨간색이 착착착 나와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신나게 영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마음은 저도 언제나 여러분들과 똑같다는 거 기억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저도 돈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리드코프 같은 경우에는 오늘 또 올라왔는데 제대로 쳐주진 않았죠. 그리고 세력주의 조건 3번인 뉴스가 박힌 것도 없었습니다. 일단 우리가 좀 체크해야 될 거 좀 말씀드리고, 이번에 미국 증시가 떨어졌던 게 국채 때문에 떨어졌는데 국채에 대한 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관련돼서 문과 수준으로 좀 쉽게 풀어가지고 이따 거시경제 잠깐 체크하는 시간 갖고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타점이 오늘 나간 거는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아까 여기에서 매수 타점을 보내려고 했는데 좀 애매해서 안 보냈거든요. 그 부분까지 좀 체크해 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지금같이 장이 좀 안 좋고 소수 종목들만 올라가면서 전염병 테마가 올라갈 경우에는 움직이는 애들이 좀 정해져 있죠. 개별적으로 뉴스를 갖고 오던가 아니면은 섹터가 그쪽으로 엮여 있던가 그런 식으로 돼야 되는 건데, 이런 날 뭐 이런 거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라고 말씀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타점 같은 경우에는 문자로 수급을 전송해 주신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제 타점이 나간다는 건데, 조금 이따 이것도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그어드렸던 매물대와 여기 보이는 이평선 사이에서 놀다가 가는 게 좋을 것 같다. 상한가 종가는 안 깨는 게 좋을 것 같다 라고 얘기한 게 이 부분인데, 잠깐 볼까요? 10원 요 라인하고 여기 보이시는 장기 이평 라인하고 겹치는 요 부분, 내일 캔들이면 여기니까 5선은 깨지겠네. 근데 만약에 갭이 떠가지고 여기서 시작할 수도 있는 건데,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말고 일단 남아있는 비중을 잘 매도할 수 있게끔 한번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안 깨질 거라는 가정을 먼저 했었습니다. 사실 종가가 이렇게 윗꼬리가 긴 게 아니라 몸통 캔들이 조금 더 두껍기를 바랬던 게 제 마음이었고, 이렇게 되는 게 제 마음이었죠. 근데 제 마음대로 되는 거는 역시 없죠. 시장에 거스르지 않도록 겸손하게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5,180원을 깨는 모습을 보고서 비중을 추가적으로 매수를 해야 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리드코프 보면은 매수를 한 다음에 매도를 하루 만에 다 해버리고, 다시 매수를 한 날 다시 또 매도를 해버리고, 그래가지고 매수를 또 해서 비중을 또 채울까 했는데, 지금 살짝 애매한 게 뭐냐면요, 분봉을 보셨을 때 제가 이게 매수 타점 보내려고 그어놨는데 5,180원은 지난 상한가 종가입니다. 여기를 처음에 깼길래, 그리고 다시 반등을 하길래 여기서 이제 보낼까 했었는데, 약간 확신이 없었다는 게 왜 그랬냐면 시장적인 분위기였습니다. 만약에 시장적인 분위기가 정치 테마로 움직였으면은 사실 보냈겠는데, 그게 아니라 오늘 같은 경우에는 확진자나 사망자에 대한 코로나 뉴스 뭐 이런 게 없이 그냥 지난번에 들어왔던 수급에 이러한 기술적 반등 플러스 할 게 없으니까, 갈 게 없으니까 시장이 움직인다라고밖에 안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도 약간 페이크지 않을까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또 떨어지는 거 보고서 역시 안 보내길 잘했다라고 했는데, 솔직히 이거 보고 좀 당황스럽게 했습니다. 씨 뭐야 했는데, 뉴스를 찾아보니 뉴스가 나온 거는 딱히 없었고요. 그냥 얘랑 같은 섹터인 애가 있습니다. 메이슨 캐피탈. 얘가 18%까지 갔다 와가지고 그것 때문에 같이 움직인 거라고 추론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뭐 추가로 비중을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남아있는 비중을 아까 말씀드렸던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잘 매도하는 게 일단 첫 번째이고, 만약에 조금 더 기회를 준다고 해서 여기서 이평선이 또 모이는 구간에서 또 기회를 준다 그러면 매수를 진행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일단은 말씀드렸던 남은 비중을 매도 타점에 집중을 해볼 거고, 오늘 종가가 아까 보였던 5,180원 이상에서 마감을 하게 된다 그러면 말씀드렸던 리드코프의 명분 뭐죠? 4은행이죠. 근데 이 4은행이 뭐 4은행이든 5은행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대선 후보들의 정책들 중에서 금융지원, 누구를? 서민들을, 그러니까 국민들을 할 수 있는 대출의 형태, 저금리 대출 형태죠. 근데 이제 이게 말씀드렸다시피 공약을 지금 얘기해가지고 이제 점검을 해서 이제 실사를 해갖고 이제 뭔가를 한다는 게 아니라, 다음 달에 바로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냐 갑자기, 점검, 절차를 밟는다. 그걸 한다고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리드커프를 한다고 했었고 6년 만에 거래대금이 이렇게 실렸다고 말씀드렸던 지난번 영상 다 기록이 있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 가지를 봐야 되겠지만 일단 리드코프에 관련해서는 그 정도만 일단 보시면 되고, 세력주의 조건 1, 2, 3번 중에서 지금 봐야 되는 건 뭐? 2번입니다. 자리를 지켜준다는 거. 5,180원이라는 가격을 말씀드렸던 거는 상징적인 가격입니다. 상한가 종가기 때문에. 근데 이게 절대적인 가격이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 만약에 5,170원으로 마감했을 때 망했다 이게 아니라 이 가격 부근을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조건 3번이 한 번 더 나와야 1번이 붙겠죠.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어저께보다 거래량이 더 실렸죠. 이것도 수급이 박혔다라고 할 수 있고, 분봉을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매도를 하면서 털고 있는 게 아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계산하는 것까지는 제가 영상으로 풀어드릴 수가 없어요. 완전 노가다 작업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만 말씀드릴게요. 영상으로. 여러분들 솔직히 그리고 관심 없잖아요. 올라가는지 떨어지는지 그것만 관심 있으신 거 아닌가요? 제가 어저께 다른 영상에서 여러 가지 좋은 말을 최대한 제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과거까지 오픈하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영상 지속 시간을 보니까 몇 종목 빼고 다 그냥 딱 궁금하신 것만 딱 듣고 나가시더라고요. 뭐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은 하지만 일단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항상 열심히 하고 있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독, 좋아요는 감사드리고, 이제 그 세력주들 같은 경우에는 구독, 좋아요를 해주신 저희 구독자분들께서는 세력주 요건 1, 2, 3분을 다 알고 계시지만, 지금 리드코프 오늘 올라갔던 윗꼬리 부분에서 혹시 가나 해가지고 매수를 하시고 살짝 물리셔가지고 이제 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머릿속에 넣으시고 제가 설명해 드릴 테니까 그 다음에 전략적인 부분으로 저랑 함께 같이 멋지게 수익으로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뒤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의 국채 관련돼 가지고 설명 조금 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구독자분들은 요거 다 아시니까 바로 뒤로 넘어오셔도 됩니다. 앞에 내용 잘 들으셨죠?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한테 제가 구독자님들하고 종목을 세팅할 때 세력주로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식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을 세력주에 대한 내용 지금부터 간단하게 풀어드리도록 할 테니 무조건 집중하셔야 됩니다. 세력주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수급이랑 그리고 저항과 지지가 있어야 되고요. 재료와 주도 섹터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풀어드리도록 할 텐데요. 옆에 보이시는 거는 상지건설이라는 미친놈의 점상을 갖던 이재명 테마주를 엮인 종목입니다. 이게 세력주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작전주라고 합니다. 작전주는 어느 정도 주가를 만들어 놓고 그 위에서 거래량을 터트립니다. 이게 바로 작전주고요. 이런 경우에는 조막손들, 세력 중에서도 좀 자금이 작은 애들이 하는 게 이런 형태로 가게 됩니다. 왜냐면은 주가를 펌핑 시켜놔야 얼마 안 들어갔어도 여기서 거래를 통해 가지고 극대화를 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주식을 11년 했는데 유튜브 지금 입문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100%가 넘는 수익을 가져왔던 게 있다. 믿으실까요? DSC 인베스트먼트 최근에 엄청나게 핫했던 종목인 거 아시죠? 그럼 이거 보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어요? 여기서 사가지고 미친놈이 있을까? 와 대박이다 라고 했을 때 제가 이거를 구독자님들과 함께 영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수익을 냈다 그러면은 그런 미친놈이 저라면 어떻게 하실래요? DSC 인베스트먼트는 원래 퓨리오사 AI 관련돼 가지고 메타 인수합병 때문에 여기서 점상을 가고 이렇게 움직였던 놈이죠. 근데 여기서 장대 음몽이 나왔습니다. 퓨리오사 AI가 메타 보고 너네랑 안 해 라고 했기 때문에 재료 소멸이 됐는데요. 제가 이때 뭐라고 말하는지 이 많은 영상들 중에서 3월 26일 뭐라 그랬는지 좀 보실까요? 하여튼간에 여기서 꼬리를 계속 만들어주면서 매물대 새로운 지지라인을 만들어주면 4,200원이라는 가격이 탄생하면서 꼬리를 만들어주면서 지지라인을 만들어주면 가겠다라고 얘기한 게 이때입니다. 재료 소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왜 이 얘기했을까요? 지지를 지켜준다 그러면 세력이 남아있단 소리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봤을 때 수급이 들어왔나요? 안 들어왔나요? 이거 노란색 선은 뭐냐면요. 일봉 1,000억 거래대금 이상이 나온 캔들에 표시되는 겁니다. 재료 소멸이 됐던 이날 기준했을 때도 앞에 3개나 1,000억 거래대금이 있었죠. 수급이 들어온 게 아닌가요? 수급이 들어온 게 맞죠. 지지를 해줬나요? 지지를 해줬죠. 그럼 여기서 돌파가 났을 때 어떤 재료였을까요? 퓨리오사 AI가 메타를 깠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일자리 테마로 엮였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눈치를 제가 요때 챘다면 믿으시겠습니까? 4월 4일입니다. 그 정도가 된 것 같아요. 다음 주쯤에 나올 것 같아요. 한 번은 4월 4일 날 다음 주쯤에 나올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했죠. 다음 주에 나왔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전략적으로 이 종목의 재료가 좀 애매할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매매를 비중이 100%가 있다고 했을 때 이걸 한 번에 다 파나요? 아니죠. 전략적으로 가게 되면은 재료에 대한 확신성이 좀 애매할 때, 자리에 대한 부분이 좀 애매할 때, 그럴 때는 비중을 줄이면서 부분적으로 매도를 하면서 수익 실현을 하면서 챙겨가면서 올라가는 게 맞죠. 그렇다면 제가 여기서 얼마를 챙겼을까요? 4월 9일입니다.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했기 때문에 다시 돌리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30%라는 매도에 대한 저의 관점에 대한 타점을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 보냈고요.
비중 30%를 정리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위에 010-7666-8354 번호를 적어놓고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내드리면서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매매를 한다 그랬던 메리트가 있을까? 라는 부분 생각해 보셨나요? 지금은 차트를 다 펼쳐놨으니까 그런 건데 여러분들께서는 이렇게 줄여놨을 때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지나가면서 언제 어떻게 어디서 매도를 하시려고 생각하셨습니까? 제가 정리를 했던 매도 단가는 10,000원 이상입니다. 플러스 140%가 될 수 있는 그 자리는 여기입니다. 이게 어떻게 나온 걸까요? 여러분들은 이런 음봉이 나왔을 때 매도하고 싶지 않으셨을까요? 그거는 세력주의 세 번째 조건인 재료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이 재료가 어떤 재료냐에 따라서 가져갈지 말지 그 다음 목표가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 수정을 해야 됩니다. 제가 요날 점상을 갔습니다. 언제? 왜? 이재명이 퓨리오사 AI에 방문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제가 최초에 디스시 인베스트먼트를 말씀드렸을 때 목표가가 8,000원이었습니다. 8,000원만 하더라도요. 지금은 이렇게 넘어갔지만 월봉상 신고가였습니다. 근데 제가 이 점상을 보고 뭐라 그러는지 4월 14일 날 한번 볼까요? 목표가는 저희가 8,000원을 잡았는데 이렇게 점상을 가버리게 되면 수정을 해야겠죠, 당연히. 10,000원으로 일단 잡아야 될 것 같은데요. 점상 가격만 보고 저는 10,000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라운드 피겨 구간이라고 말을 했고요. 이때 잔량이 110만 주 정도밖에 안 됐었습니다. 쫄리죠, 솔직히. 매도를 하시지 않았을까요? 과연 나는 매도 안 했어 라고 자신있게 말씀하실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그리고 4월 15일 대망의 전체 비중 매도한 날 그냥 대놓고 써놨습니다. 7거래일 만에 140% 수익 실현했다. 보내줘도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 10,000원대 매도할 때까지만 해도 140%를 넘어가고 있었는데요. 제가 7거래일 만에 140% 비중 30%를 여기서 털고 나머지 비중 70%를 140%를 먹었다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들께서 1,000만 원을 만약에 이 종목을 샀다 그랬을 때 30%를 매도했을 때가 50% 수익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300만 원어치를 매도를 해도 수익이 150만 원입니다. 그러면 700만 원이 남아 있잖아요. 근데 매도할 때 140%예요. 그럼 매도할 때 수익이 얼마입니까? 수익만 980만 원입니다. 매도할 때 여러분이 1680만 원을 매도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전략적인 거고 이게 바로 세력주입니다. 수급이 확인이 됐고 저항과 지지를 통해서 지켜줘야 되는 부분들을 지켜주고 재료를 둔갑시켜서라도 주도 섹터와 맞춰가지고 분출을 시킨다. 이게 바로 세력이고요. 그런 세력주들로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지수가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60%, 40%, 30%, 20% 이런 수익권 종목들이 난무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내드린다.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매매를 한다. 이런 거는요. 여러분들한테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자유시고요. 그리고 리딩도 아닙니다. 제가 영상을 찍어서 편집을 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린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그걸 보시는 데는 저녁 6시가 넘어갑니다. 그렇다는 거는 장이 9시부터 3시 반에 끝나는데 그 동안에 이미 타점들이 다 나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영상으로만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을 문자로 충족하려고 이렇게 번호를 써놓고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여드린다고 하는 겁니다. 세력주가 뭔지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내드린다고 했던 메리트가 있다는 부분도 아시겠죠? 문자 한 통 보내놓으면 그 뒤로는 제가 여러분들을 구독자로 저장해놓고 이 그룹핑으로 문자를 보냅니다. 다 같이 잘 되자. 저도 10만 가고 싶습니다. 구독자 10만 가고 싶어요. 그 동안에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매매하면서 실질적으로 돈까지 벌려드리게 하고 싶습니다. 대신에 여러분들께서는 구독해주시고 문자로 타점까지 받으시면서 나중에 수급대장이라는 채널 대박이다. 구독, 좋아요는 물론이고 공유까지 해주시길 바라는 마음 때문에 TXR 로보틱스도 50%고 도연철강 같은 경우에도 오늘 플러스 70%에서 매도를 했는데 일단 대표적으로 제가 7거래일 만에 140%가 넘는 수익률이 나왔던 DSC 인베스트먼트를 그냥 예를 들어가지고 말씀을 드렸고요. 편한 마음으로 타점 같이 받으시면서 저랑 같이 10만 구독자 가는 길 돈 같이 벌으면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세력주의 조건 1, 2, 3번 뭔지 아시겠죠? 3번을 기다리는 구간이 2번이 좋아야 되고 1번이 그 뒤에 올 거니까 매도를 할 수 있다라고 했던 부분 이해 정말 쉽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제 구독자로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래서 일단 말씀드렸던 것처럼 명분의 지속성이 있는 종목이니까 조금 더 들고 가볼 겁니다. 남는 비중도 안 털고 지금 추가 매수를 했던 구간을 평단가로 했을 때 5,320원에서 지금 마이너스 3% 구간이긴 한데 맞나? 네, 5,320원 맞죠? 그 마이너스 보는 거 참 저도 마이너스 자체를 보는 게 싫어합니다. 일단 파란색을 싫어해요. 저는 빤스도 파란색 다 버렸습니다. 네, 진짜예요. 근데 이제 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리부트 커프를 마무리할 건데 얘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를 지켜줘야 되는 이유가 매물대거든요. 사실 이게 매물대를 깨가지고 밑으로 현재가가 주가가
가격이 형성되면 이 저항선을 다시 뚫려면 힘이 더 든다는 거 항상 말씀드렸죠. 그리고 지금 6월 3일 여러분들 벌써 다다음 주 화요일이면 대선인 거 아십니까? 시간 더럽게 빠르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도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려면은 기간이 별로 안 남았습니다. 2주 안에 나와야 되고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공약적인 부분들을 얘기할 때 한 번 더 칠 거라고 보고 있고, 어차피 5월 23일 날 대선 토론이 한 번 더 있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있잖아요. 총 3번이기 때문에 그 중간중간에 한 번 더 쳐줄 때 저희가 봤었던 그 6,800원이라는 매물대 혹은 여기에 만들었던 꼬리 부분이나 분봉선 나오는 그런 구간들이 나온다고 했을 때 저는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내드릴 겁니다. 타점 관련돼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한테 이걸 사세요, 이걸 매도하세요 이렇게 안 보내드립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는 분할 매도가 습관화되어 있는 주식 트레이더입니다. 예. 그 전에 과거에 대한 내용도 어저께 말씀드렸다고 했는데 오늘 또 말씀드리면 가슴 아프니까 얘기 안 할 거예요. 어쨌든 간에 분할 매도를 하면서 가는 거에 대한 타점을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해드리는 겁니다. 저는 이 가격대에서 이 정도를 털 거고 이 가격대에서 이 정도를 털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해서 제 계좌를 지키는 그런 리스크를 해지하는 제 타점을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데, 구독자가 되신 다음에 문자로 수급을 2번으로 전송을 해주시면 번호를 이제 아니까 제가 그 번호에다가 타점을 보내드린다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내는 이유는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이 종목을 가지고 끝까지 제가 그어드리고 대놓고 써놓는 이 목표가라든지 매물대까지 홀딩을 하려고 하신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얘가 수급은 박혔는데 조건 3번이 안 나와. 그러면 여기서 다시 떨굴 수가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도 올라가긴 했지만 메이슨 캐피탈 빨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것처럼 이런 경우에도 바로바로 챙겼으면 좋았긴 했지만 타점 보낼 틈도 없었죠, 사실 이거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전수에 항상 노출되어 있는 게 어디다? 주식 트레이더다. 이제 그런 거를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이 미국장이 떨어졌던 이유는 그 주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가 수준으로 말씀드릴게요. 미국이란 나라도 돈이 필요할 때 국민들한테 손 내밀면서 야 돈 내놔 이렇게 안 합니다. 채권이라는 거를 발행을 하고 투자자를 받습니다. 이 국채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가 다른 국가, 중국이나 뭐 그런 기관들이 됩니다. 그랬을 때 돈을 받았을 때 미국 국채 같은 경우에는 5년 만기, 10년 만기, 15년 만기, 20년 만기, 30년 만기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기간이라는 거거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기관에서 미국 국채를 30년 만기를 산다 그러면 이 기관은 뭘 보고 사는 거죠? 30년 동안 미국이 괜찮을 거다라는 걸 보고 사는 거죠. 근데 이제 얘 같은 경우에도 채권을 무한정 발행하는 게 아니라 정해놓은 거를 팔거든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어저께 얘기했던 게 20년 만기 채권을 딱 내놨는데 시장에다가 100명이 몰릴 줄 알았는데 90명밖에 안 몰렸던 거죠. 그래서 뭐예요? 수요가 부족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다시 타개하려면 미국 측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20년 만기, 야 너네 10명이 좀 모자라긴 한데 내가 어쩔 수 없다. 이자를 좀 더 줄게. 그러면 100명 다 할 거지? 이렇게 해가지고 채권 금리가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장기 채권의 가격이 아니라 금리가 상승을 한다 그러는 거는 이걸 살 만한 사람들, 그러니까 국가나 기관이 부족해서 이자를 올려가지고 사게끔 만들어낸다. 그 말은 즉슨 뭐냐? 미국이 20년 동안 앞에 미래를 봤을 때 예전처럼 매력이 있지 않다라는 시장의 해석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악재가 되는 겁니다. 금리가, 그러니까 국채 금리가 올라가서 지수가 떨어졌다. 이게 뭔 개소리 같던 부분이 이제 뭔지 아시겠죠? 대신에 5년 만기까지는 그닥 뭐 없습니다. 대신에 10년 만기가 올라갔다 하면 그때부터는 오늘같이 떨어질 수가 있다는 거. 왜냐하면 10년이 장기 채권으로, 장기 국채로 판단되는 기준이거든요. 네, 잘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장기 국채 때문에 떨어졌어. 뭐 알겠어. 미국이 그렇게 해서 떨어졌대.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보면 올라가는 게 전염병이야. 그러면은 섹터가 올라가고 있는데 하락장이잖아요. 하락장에서 섹터가 올라가는 게 달가울 수가 있고 안 달가울 수가 있는데 어떤 기술주가 올라가는 경우는 별로 없죠. 뭐 예를 들어 주가가 안 좋은데 반도체 종목들만 올라가는 그런 경우는 없죠. 왜냐면 반도체 종목들이 지수를 이루는데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니까. 근데 이렇게 하락장일 때 전염병 테마들이 올라간다. 제약바이오 중에서도 진단키트나 이랬던 코로나, 옛날에 코로나 호황기 때 시가총액 막 컨텀점프했을 때 그럴 때 애들이 아니라 지금 개 바닥에 있는 애들이 올라가는 거니까 별로 그게 없죠. 그렇다는 거는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드코프도 말씀드렸죠. 시장에서 정치 테마가 만약에 판을 치고 있었다 그러면 매수 타점 보내드렸을 거라고. 근데 그게 아니라 전염병 테마가 돌았기 때문에 매수 타점이 안 나가고 그냥 남아있는 비중만 가지고 간다고. 이게 분위기입니다. 분위기. 물론 체력주의 조건 3번이 갑자기 나와서 올라갈 수 있다? 예,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굉장히 낮습니다. 왜냐?
쳤던 거를 반납하고 다시 저점을 경신할 할 만큼 내려왔다가, 그리고 지금 아직까지도 진다키트들이 판을 치고 있고, 심지어 상한가를 말아야 되는데 못 가고 지금 거기 지지부진하게 있는 놈들이 꽤 있거든요. 그렇다는 거는 남은 시간 동안 상을 말든가 아니면 패대기가 나오던가 뭐 둘 중에 하나가 나오지, 다른 섹터로 갑자기 수급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특별한 커다란 재료, 이 재료는 대기업이나 그런데 국가적인 부분으로 나오지 않았을 때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까 증시가 무너질 때 이런 뉴스가 있었어요. 예. 북한에서 또 미사일 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사전에 인지를 해서 대응 태세를 유지했다라고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수가 추가적으로, 원래는 이게 나와야 되거든요. 예. 근데 이게 안 나왔잖아. 그럼 바로 나왔다는 거는 사전 인지했다는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뉴스를 볼 때도 그냥 슥 보고서 아하 그렇구나 미사를 쐈구나 정도로만 보면은 조금, 예, 주식 트레이더로서는 조금, 예, 더 레벨업을 해야 될 앞으로의 것들이 더 있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사람들이 실수를 해가지고 뭐 항상 잘 읽던 사람들이 갑자기 저걸 안 읽었을 수도 있겠지만, 저게 만약에 진짜 악재였다고 했으면은 저걸 못 봤다고 했고, 만약에 헤드라인만 봤을 때 악재였는데 그걸 무시하고 넘어갔다라고 했을 때는 본인 계좌에 바로 타격이 오니까 그런 부분들 잘 하시라고 말씀드려봤습니다. 아, 말이 너무 길어졌는데, 예, 일단은 리드코프 다음 캔들들을 좀 기대해 보면서요,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감사드리고 문자로 수급을 보내는 번호는 여기 있습니다. 예,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급대장이었습니다.